자, 늦은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내일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늦은 시간에 접속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 기준인 거지. 예? 시장 자체 지수가 무너져 내리는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가 조금 이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돼요. 컨센서스가 상상을 초월하게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컨센서스 상향되는 부분,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업종, 섹터, 종목 그것을 발굴해내야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거죠. 물가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또 경기가 살아나서 돈을 막 써서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는 그런 상태에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업종군이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전기 같은 경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안 된다. 어? 뭐 물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건 훗날의 기준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당장의 기준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원전도 못 써, 전기요금도 못 올려, 원재료 비용은 올라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죠. 응? 그에 반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품 가격에 전부 전이를 시키죠. 응? 그렇게 해서 전부 제품 가격에 전이를 시키면서의 흐름. 응? 이제는 현대차가 예전에 PER이나 PBR이 낮게 형성되던 그러한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뭐 고마진 사양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뭐 그런 기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뭐 예전에 소크라테스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두 가지 말씀을 한 거를 제가 기억을 대충 하는데 하나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버릇이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응? 그거는 뭐 지금도 쓰는 이야기죠. 두 번째 기준은 경기가 어려운데라는 기준. 그 당시의 기준에서도 경기가 어렵다라는 표현. 근데 그거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88년도 그 호황일 때, 87, 88, 89가 호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호황일 때 용돈을 주시면서 경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기준에 예를 들어서 2003년 3월 512포인트였어요. 2003년 3월이. 그때부터 해서 2007년 11월까지 2000포인트를 넘기는 그 폭등 랠리, 300%의 그 폭등 랠리, 그 흐름이 지속될 때 여의도가 진짜 불야성이었어요. 제가 여의도 살았거든요. 여의도 살고 있고. 진짜 불야성. 엄청난 불야성.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어찌됐건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나타냈잖아요. 그 이후에 어찌됐건 뭐 바닥에서부터 900포인트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900포인트 찍고 3,3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의도의 기준에 예전에 그 휘황찬란하던 그러니까 여의도의 2007년도에는요 아침까지 뭐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술집들도 뭐 어마어마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2011년도에 2,000포인트를 넘겼거든요 국내 증시가.
900에서부터 다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랠리가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물론 시장이 꺾였지만은 예를 들면은 지난해 1월 정점 찍을 때 3,300포인트 뭐 축포를 쏘아 올릴 때 그럴 때 기준에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는 올라갔다 할지라도 경기는 나쁘지 않나 뭐 이런 해석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다 보니 우리는 그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밤새 술을 먹고 저도 그때는 담배를 폈습니다. 제가 담배를 2010년에 끊었으니까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밤새 놀고 그게 뭐 어찌 보면은 뭐 유일한인 그렇지만 뭐 취미 활동이고 여가 활동이고 뭐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쨌든 그런 이제 그 흐름 기준에서의 기준이 되는데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뭐 레저를 즐기기도 하고 굳이 술을 안 먹어도 저희 회사도 이제 회식이나 이런 부분을 뭐 직원분들이 이렇게 뭐 술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이 제한적이시더라고요. 하여간에 어찌됐건 뭐 그런 얘기 다 떠나서 지금 뭐 그런 얘기 해봐요. 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시장의 지수의 흐름. 지수는 어차피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지수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나쁜 종목, 나쁜 업체는 퇴출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원재료 비용을 낮추지 못하는 이상 원자력을 쓰지 못하는 이상 어쩔 수 없이 한국전력의 흐름은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눌릴 수밖에 없고 그죠?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다가 삼성전자의 1위를 뺏긴 이후에 지금 현재는 20위 안에도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IT 쪽들도 IT 종목 하이닉스도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컨센서스가 상향이 돼요. 뭐 소형주 잡주의 성장성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LG이노텍의 2019년도에 순이익이 1,000억이었어요. 지금 1조 1,000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겠지만은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2분기에 1,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 2,770억을 달성해 버렸어요. 왜? 태양광에서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어요는 나쁜 표현인가요? 태양광에서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상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어렵다 하는 쪽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네이버처럼 시가총액 뭐 3위까지도 치고 올라올 정도로 회사가 크게 확장이 되고 카카오처럼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정도까지 성장이 나오리라고는 사실상 처음 신규 상장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일부분이 예상을 못했겠죠.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은 항상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바뀌어버리잖아요. 공화당 정부 때도 IT가 시가총액 1위. 우리 어렸을 때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느껴지던 내용들이 지금은 전부 현실화되어 있는 자신감 가지시고 옥석 가리기 하시고 이럴 때 나 원금 회복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 원금 회복하고 싶어요. 말씀드렸어요. 그저께도 장 마감 무렵에 전화 주신 분께서 나 VVIP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고 나 40%씩 손실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입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지금 이 좋은 장에 왜 지금 이 좋은 장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속된 표현으로 우린 내리 신고가 랠리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리 신고가 랠리, 하나솔루션 또 신고가 랠리,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수준에 놓여져 있는, 코스모 신소재 신고가 찍고 눌린 이후에 다시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신고가 랠리 찍고 나서 이제 조정폭이 눌린 폭이 8월 26일 이후에 눌린 폭이 뭐 지금 거래일수로 얼마나 돼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형 잡주들 들고 계시면서 힘겨워하신단 말이에요. 훌훌 털어내셔야 돼요. 예? 10,000원짜리가 6,000원 돼 있으면요, 그 6,000원짜리가 70% 올라와야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종목이 70% 올라오는 것이 빠를 것이냐,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못 올라갈 것 같은 이 무거운 종목이 76% 올라오는 게 빠를 것이냐,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솔루션이 76%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장에 뭐 하려고 남아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30%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왜 남아 계세요? 시장 기껏해야 지금 2,400인데 30% 올라온다 해봐야 얼마예요? 3,100입니다. 30% 해봐야 얼마야? 720포인트 뿐이 더 돼요? 그럼 3,100이에요. 3,100포인트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뭐 하려고 주식시장에 있냐고요. 3,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30%, 시장이 30% 올라갈 때 하나솔루션이 최소 2배에서 3배 못 올라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솔루션을 외국 기관이 7천억 이상을 매집을 합니까? 5월 20일 이후에 뭐 하려고 죽어라고 때려 삽니까, 얘를?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보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 꽉 쥐고 있고, 그러고 나서 세비컴 한번 해볼까? 근데 세비컴 실패되면은 박살이잖아요. 한 방에 막 10% 20%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비중 조절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종목의 기준에서. 지금 이 심야 시간에 종목들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심야 시간에 뭐 내일 뭐 사? 그렇게 해서 수익 난 적 있어요? 수익 난 적 있겠지. 뭘 사도 시장 올라갈 때, 7월 초순에 시장 바닥 찍고 200포인트 이상 올라올 때, 그럴 때는 뭘 사도 수익이 나겠지. 야간 방송에 이거 사세요, 이거 사고 저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뭘 사도 올라가겠지. 소형 잡주를 사도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근데 지금 시장이 또 정점 찍고 150포인트 밀리니까 어때요? 다 빠지죠. 뭘 다 빠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다 빠졌겠지. 시장이 150포인트 빠질 때 얘네는 지금 신고가를 늘리잖아. 우리 종목도 IT는 힘겨워요. 그렇지만 LG화학이 이번에 고점 찍고 밀릴 때 못 견딜 정도로 조정받았나? 현대차가 그런가요? 아니면 나머지 태양광, 방산, 2차전지가 그래? 2차전지 정점 찍고 눌렸지만 우린 또 폐 배터리로 잘 움직였잖아요. 그것을 잡아가는 게 멘토의 역할인 거지. 없는 종목을 끄집어내서 시장 빠지면 시장 빠질 때 시장 오르는 종목 사야 대박입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 시장 빠지면 다 죽는 거지. 이제는 이것도 없앨 겁니다. 이렇게 없앨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이걸 없앨 겁니다. 이제는 이걸 없애고 그냥 1년 회원만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게 나아. 복잡해. 응? 그렇게 해서 그냥 차분하게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포트기 비중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 변동성 매매. 근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변동성 매매 한 방에 휘청휘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도 주력 포트를 잡아드리고는 하지만 윤정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뭐 이재선 대표님, 박영훈 대표님, 또 한영석 대표님, 더블클럽 선생님, 또 우리 그 캔들 박사 선생님, 이런 분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도 고민하세요. 근데 결론은 뭐 윤정두와 하셔야지.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 언제든 전화 주세요. 특히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운영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자,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너무 급하게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차분하게 들여다보긴 할 텐데, 그 내용이 뭐 그 내용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가슴이 답답하시다 보니까 뭐 사실상은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싶으신 거고, 가슴이 먹먹한
하니까 잠도 안 오고 미국장을 보게 되고 유럽장 보게 되고 내일은 뭐 사야 내가 원금 회복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거짓말하는 게 다 진짜처럼 들리고 숨겨진 재료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걸 사야지.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지표 자료를 보더라도요. 지금은 시장이 깨진다라는 신호의 자료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금리 전혀 문제 없어요. 대세상승 기조에 금리가 지금 2006년처럼 2006년 6월처럼 2006년 6월처럼 금리가 얼마? 5.25%도 아니고 그리고 또요. 지금의 기준에서 금리가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경기를 무너뜨릴 내용의 금리다? 그렇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금리의 문제 또 금리 격차의 문제 금리 격차에 관련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내용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환율의 경우에도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약세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의 강세 속에서 엔화는 우리보다 월등히 더 약세. 23% 올해만 23% 평가 절하. 엔화는. 그리고 이제 유로와 파운드와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된 거예요. 그게 꼭 뭐 아주 뭐 긍정적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수입 물가가 어려워서 물가가 강세를 띠는 반면에 수출이 증가해서 수출도 뭐 사상 최대치 사상 최대치 수출 실적을 내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계속 그 악순환이 되면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향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인건비가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기업들도 실적은 좋아졌지만 뭐 부담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 안 되고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뭐 5월달 또 6월달 이럴 때 계속 시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월 달부터 7월 초순까지 해서 이제 다 견뎌냈고 200포인트 이상 들어 올려준 이후에 그리고 나서 250포인트 들어 올렸잖아요. 2300 깨졌다가 2500포인트 중반까지. 250포인트 들어 올리고 나서 이제 재차 밀린 건데 한 150포인트 밀렸어요. 너무 짜증스럽게. 근데 이제 2400에 일단은 어찌됐건 하방을 잡아놨고 여기서 더 밀린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 지수가 급격히 밀리려면 누가 밀려야 급격히 밀려요? 어제 코스닥 2% 가까이 밀린 게 누가 밀렸어요? 시가총액 2, 3위, 에코프로, BM, 또 LNF 이런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이 밀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가 밀리니까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준에 지수가 밀리려면 누가 밀려야 돼요? 별거 없어요. 지금 기준에 지수가 밀리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대형주가 밀려야 밀리죠. 그죠? 대형주가 밀려야 밀립니다. 근데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나요? 좀 많이 희박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너무너무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하향되는 건 하향되는 거고 실적이 하향되는 건 하향되는 거고 그 하향된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너무 저평가입니다. 그 조금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의 그 시가총액이라든가 너무너무 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지수는 하방 경성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 올려놔야만 시장은 강세를 연출해요.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방송 나오는 친구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지들이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온 친구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저 시장이 빠지면 소형주 잡주가 갑니다. 아이고 시장이 빠지는데 무슨 소형주 잡주가 가나. 시장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시장 1% 지난주에 1% 빠지니까 어때요? 하락 종목이 2400개에서 2200개 이상의 하락입니다. 그러면 2200개 이상의 하락이고
나머지 한 200개 오른다고 해도 그게 폭등인가요? 아니야. 몇 종목 변동성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다 힘들어요. 응? 그러한 흐름을 그러한 흐름을 뭔가 대단한 시장 조정받을 때 뭐 대단한 종목군 업종군에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을 시키면 안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야, 시장에 빠지면 다 죽는구나. 시장이 이렇게 1% 오르면 상승 종목이 1000개씩 나온다. 여기서도 옥석을 가리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닥 종목이에요. 뭐가 어찌됐건 주변에는 또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일하이텍이 좋은 업체예요. 또 까놓고 얘기해서 좀 이따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보겠지만은 성일하이텍이 좋은 업체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성일하이텍이 검증이 돼야죠.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보호예수도 풀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성일하이텍이 실적에 대한 검증이 안 나오는데 뭐가 좋은 업체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중국발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소재 부분을 중국 쪽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뭐 미국이 규제를 하겠다는 등 뭐 엄한 소리를 해대고 있다 보니 그래서 나온 얘기가 폐 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거기서 뭐 이것 띄어내고 저것 띄어내고 그걸 만들어 보자.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좀 많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걸 뭐 윤종도 혼자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그게 엄청난 대박이다 할지라도 그 실적 범위가 나와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왜 우리들끼리 떠들고 싸우고 욕하고 앉아있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이저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일부 사고 기관이 일부 샀다고 해서 그게 누적적인 수급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주지를 못하죠. 결론적으로 성일하이텍에 얘가 끝내줍니다. 폐배터리 업체로서의 성장성이나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끝내줍니다. 하면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로 금양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온 또 세비켄 같은 종목 수급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유입되는 수급이 없어요. 말 그대로 머니게임인 거고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방송 나오는 전문가 중에서 무조건 사례 끝내준다 얘가요 라고 쥐가 어떻게 알아 막말로 윤정부는 알아? 몰라요. 얘가 왜 올랐는지 딱 보면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죠. 정부의 정책에서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것을 뭐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뭐 뉴스 보면 보도자료 보면 다 아는 내용을 그거를 뭐 어떤 뭐 숨겨진 재료인 양 떠들어대는데 거기다 돈을 갖다 주시면 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잖아요.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 그거는 기본적 분석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 그러면 이 성일하이텍이나 금양이나 이런 모든 종목은 펀더멘털상의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수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메이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이 들어오는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수급을 논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기술적 분석에 캔들 분석을 왜 해요? 빨간색 또 패턴 분석 파란색 이건 왜 봐요? 빨간색이면 누가 산 거죠. 파란색이면 누가 많이 팔았겠죠.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에 파란색이면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매도가 많다라는 거고 결론은. 또 패턴의 기준을 보면서 뭐 상승장악형 이런 걸 보는 게 그걸 왜 캔들에서 왜 상승장악형이 뜨면 좋아하냐 이거야. 누군가는 샀구나. 결국은 누군가가 샀다라는 흔적을 잡기 위한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위로 계속 올라가요. 결국은요. 누군가는 사고 있구나.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신뢰도가 높여지는구나.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조지표라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의 정의도 모르고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지 이건 뭐야. 그러면 두 가지 부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무조건 안 된다.
왜? 펀더멘털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럼 2차 전지는 실적 제대로 나오는 쪽이 있어요. 솔직히 제대로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죠. 2차 전지도. 에코프로비엠의 폭등 랠리가 나온 게 뭡니까? 10조 원의 수주를 했다? 근데 그게 3개년도예요. 근데 전혀 새로운 수주가 아니라 기존의 수주를 받아오던 쪽에서 그냥 3년치 계약을 한 거야. 근데 그 3년치 계약이 그럼 10조면은 1년에 3조짜리예요. 매출이 그쪽 매출이 시가총액 10조야. 저평가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나 게임주나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펀더멘털적으로는 뭐 좋게 표현하면은 프리미엄 성장성이 높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품이 꼈다. 프리미엄이 아니라 거품이 꼈다. 머니게임이다. 결론은요. 펀더멘털적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결론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 기술적 분석 뭐라고요? 수급과 심리. 심리는 10%, 수급은 90%. 그럼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대형주는 누적 수급 범위를 볼 수 있고 소형주는 그조차도 못 보고 물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매도 들어오는데 누적적으로 사이즈를 낮춰. 거기다가 1조 이상이면 대형주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은 분류가 예전에는 자기 자본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를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서 대형주라고 한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월과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3개월치의 평균 시가총액을 컴퓨터가 설정하겠죠. 그 설정된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자기 자본 1위가 아니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로 분류가 돼요.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 301위부터가 소형주. 그걸 아는 사람이 방송 나오는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면 1명도 잘 몰라요. 기본도 몰라.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 그런 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경험친 거지. 그리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그 지식은 쌓여나가는 거고. 그 대형주라고 해서 그냥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대형주 이게 아니라고요. 성일하이텍이 급등이 나오고 금양이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에서부터 폭등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 지금 뭐 8천억이었다고 해서 대형주로 발돋움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대형주에 맞는 실적 범위가 뒷받침되어 있어야지. 어찌됐건 기본적인 펀더멘털 이외의 것은 모든 걸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그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수급과 심리를 보는 거다.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재료라고 생각하는 뉴스들. 제대로 된 공정공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뭐 뉴스라고 생각하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재료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그게 다 심리다. 그 심리 속에서 누군가가 성일하이팅 누군가 샀으니까 위로 당겼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막 치고 올려서 올라갔나? 아니지. 누군가가 윗방향으로 세게 매수를 주다 보니 개인들이 따라서 편입한 그 기준점에 힘도 포함되어 있겠죠. 어찌됐건 우리는 그거를 밤새서 토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경험치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설정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이렇게 성일하이텍처럼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에서 유일하게 14% 올랐잖아요. 그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관심 종목으로 지금 계속 놓아놨지만 안타깝게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러한 초강세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급 봐요. 쭉쭉쭉 들어오죠. 몇 주 안 되는데 몇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을 보시란 말이에요. 주식수를 1,400만 주에 최근 들어서 매수한 물량이 11, 22, 55, 60, 70, 80만 주거든요. 그럼 얼마에 80만 주면 80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5%대 6% 가까이 매수한 거예요.
적어요? 안 적어요. 굉장히 많이 매수한 겁니다. 요런 자락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비이성적으로 한번 조정이 한번 팍 나오잖아요. 그런 날은 그냥 이를 그냥 송곳니를 내세우면서 그냥 물어 뜯어야 되는 거야. 오스템 임플란트의 뭐 성장성 뭐 다 좋은데 여러 사고가 있던 거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금 뭐 시장 독점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PBR이나 PER을 기준 잡았을 때 저평가는 아니죠.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수급 범위가 들어오는데 그 수급 범위에 상당히 많은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 기타 법인이 뭐 지금 자사주 매입 기간인가요? 그럼 제가 한번 그건 따져볼게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뭐 눌러보면 나올 거예요. 자사주 자사주 없죠? 지금 없어요. 저 기타 법인이 그럼 뭘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타 법인이 뭘까? 뭔데 얘네를 사재끼지? 그거 한번 제가 뒤져볼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뺏겨. 누군가가 사재껴. 외국인도 기관도 일부 사는데 이게 공매도 상황인지 대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5% 이상 6%에 가까운 물량을 뺏어가. 그럼 계속 올라가. 근데 어느 날 휘청돼? 근데 수급의 변화가 없어?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거래대금은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안 나와. 이해되세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20위 안에 있는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까? 그냥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성장성이 끝내줘요. 우리도 오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수급 대비해서의 흐름이니까 어제 뭐 오픈을 해드렸었고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심 종목 맨 윗단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실질 매매 기준을 설정을 했고 또 실질 수익을 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급 범위가 개선되는 폭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 대비해서 주가의 가격 반발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나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 시가총액 2위의 프리미엄에서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주력으로 갖고 갈 만큼 뭐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하고 뭐 리서치를 보거나 이런 내용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성장성이 끝내줍니다 라고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표 자체가 눈에 보이잖아요. 응? 순이익 대비해서 27배 거래가 되고 있다. 시장 평균은 보통 10배, 12배인데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무슨 제약 바이오도 아니고 옛날 화장품주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의 옥석 가리기는 어떤 기준으로 철저히 기술적으로 본다. 시가총액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뭐가 됐든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리면서 강세를 띠는 쪽 아니면 눌림목을 받고 있지만은 수급이 유입되는 쪽 수급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것만큼 수급과 공급의 논리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눈에 이렇게 조금씩 간헐적으로 띄게 강세 흐름이 연출되는 그런 종목에서의 흐름. 그럼 몇 개의 기준을 잡고 잡아내는 거예요. 나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요. 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 교육 받고 싶으시면 메인 화면에서 이거 어떻게 와요? 윤정도 검색하면 되죠. 응? 윤정도. 자,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고 또 윤정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윤정두가 누군지 궁금하다. 뭔지 궁금하다. 그럼 여기서 윤정두 프로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조선인물 검색 조선일보 인물 검색을 하셔서 거기서 윤정두를 찾아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나와 윤정두 엔터 그럼 이렇게 싹 윤정두가 누군지 자세히 보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세 프로필 보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경력사항이 있냐고. 그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추천 강의를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케이블 TV 나오는 사람이 대단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윤정도인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홈페이지에 오셔서 오른쪽 하단 부분 보시면 2022년 VOD, 뭐 교육 VOD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45시간짜리 9시간짜리를 5강을 해놓은 겁니다. 굵게.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대처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뭐 어디 외부에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 어디 가서 뭐 기법 알려줄게 그러면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남의 거 훔쳐온 거. 내용 하나도 없고 현대시대 오늘날에 맞지도 않고 또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자기 알량한 조그만 또 자기 운영자산 그 코딱지만한 그거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35년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익률 대 5번 우승하고 8번 우승하고 8번 우승한 걸 또 바탕으로 책 10권 쓰고 저렇게 교육자료 만들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간헐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노하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뭐 LNF가 끝내주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가 끝내주고 뭐가 끝내주는데 그거 설명 방송 보면은 윤정수처럼 기술적 분석을 기준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대형주의 펀드멘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 혹은 증권사 애널들이 열심히 써놓은 걸 훔쳐다가 자기 거 그냥 딱 복사해가지고 넣고 이게 끝내줍니다. 막 사진 갖다가 붙여놓고 하는 거 다 그 불법입니다. 저작권에 다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래 하고 하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증권사 보고서를 직접 들여다보고 공부하시고 최종 판단하시는 거. 그럼 비용은 안 들지만 좀 몸이 피곤해지겠죠. 두 번째는요. 그걸 제대로 해석해서 전략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멘토로 설정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수익을 잡아내는 기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주력 종목을 설정을 해드릴 때 이 실적 부분을 놓고 보시라 그랬잖아요. 이 실적을 제발 좀 아니 지금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감이 있다면서요.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고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침체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거품이 빠질까요? 아니면 실적도 없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높여져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거품이 빠질까요?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게 빠질까?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는 거고 그리고 그냥 실적만 잘 낸다? 은행주도 실적 잘 내잖아요. 3조, 4조, 5조씩 냅니다. 실적을. 그 종목군들 11위, 그러니까 10위권 밑으로 해서 20위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KB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지주. 근데 그들은 성장성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딱 그 실적 내는 거야.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비슷비슷하게. 좀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냥 뭐 하이닉스 3등이니까 보고 현대차 뭐 그냥 우량주니까 보고 아니라니까. 얘네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이 수익을 내야 우리 직원분도 혼내줄 거야. 이 금양하고 얘를 왜 빼먹냐고 성일하이텍을. 오늘 문자가 5번 나간 성일하이텍을. 문자 5번 나왔어요. 이 두 종목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금양 사실상 오늘 기준에서는 그렇게 뭐 시원시원한 편안한 완벽한 그런 매매 사인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내일 들여다 볼 거예요. 내일 금양도 한번 이제 잡아드릴까 하다가 고민을 했었는데 뭐 얘도 거래가 이 정도까지 수반되었다면 원래 어제 보는 게 딱 좋은 거죠. 어제 거래대금 딱 오래간만에 터트려 놨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변동이 확장되겠다. 이걸 뻔히 하는 내용을 그거를 못 잡아내드렸단 말이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윤정두가.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지금 막 대박 종목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될 판에 덜 노력을 해서 그래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성일하이텍, 하나솔루션 나머지 종목군들 많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일하이텍 사상 최대치 신고가 뭐 새로운 신규주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 14만 4,100원인가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하나솔루션 어떻게 되세요?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언저리에 있습니다. 어? 얘네 두 종목 빼고는 우리가 진짜 우리 직원분들 나 진짜 무지하게 혼내줘야 되겠네. 코스모 신소재는 왜 표시를 안 하는 거야? 아, 이것들 진짜 아주 진짜 요즘 개울 아우 내가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무서워요. 윤정두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체크를 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코스모 신소재 우스워요? 8월 8일 날 신고가 내고 그리고 나서 지난달 또 신고가 내고 신고가 낸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다시 또 신고가 내려가잖아요. 거래대금이 좀 약해서 그렇지 또 한번 거래대금 터질 때는 1,000억 이상 터져요. 누적적으로 외국기관 수급이 지금 3,500만 주짜리예요. 얘 12% 13% 매집돼 있어요. 12% 13%. 펀드멘탈은 제한적이라니까. 아니 코스모 신소재가 저평가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제약바이오랑 다를 거 없다 그랬잖아요. 막말로. 농담이 아니라. 다른 건 있지. 제약바이오의 대주지분이 하도 저런 물량을 행사를 많이 해서 대주지분이 10% 전후 그 미만인 애들이 많고 얘네들은 정상적인 대주지분은 갖고 있지만 실적을 놓고 봤을 땐 거품이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죠. 다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펀드멘탈이 안 될 때 기술적 분석을 한다. 수급과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급과 심리. 그 수급에 있어서 메이저들 이렇게 2조 원에 달하는 종목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면 땡큐 하잖아. 얘 얼마? 외국인가 쌍끌이로 13%에 달하는 3,500만 주짜리에 3,000만 주 이상, 300만 주 이상에 몇 주였지? 잠시만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3,500만 주가 아니라 3,000만 주 죄송합니다. 3,000만 주짜리에 300 몇십만 주를 지금 편입을 했는데 볼게요. 볼까요? 같이 보실래요? 보시죠. 뭐 보셔야 뭘 알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아마 컴퓨터 사양이 좀 약해서 그런가 봐요. 깜빡깜빡임 현상이 굉장히 세죠 지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내 주세요. 감내해 주시고. 이게 이제 컴퓨터에다가 많은 걸 띄워놔서 그래요. 그 메인 컴퓨터는 사실상 이런 현상이 제한적인데 이렇게 해서 짧은 구간 동안에 이 3,065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쭉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3월 31일 3월 31일 3월 31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누적 수급 범위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볼게요. 누적적인 부분은 380만 주 3,000만 주짜리에 얼마? 13%에 달하죠. 작아요 이게? 13%에 달하는 이 수급이 작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얘가 퍼센테이지로. 그러한 수급 범위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3월 말 이후에 7월로 잡아도 돼. 이런 수급 논리의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까지 덧입혀서 확인을 하고 대처하고 그럼 실패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월등히 높겠죠. 53,000원에 53,700원 계산해 주세요. 매집에 대한 그 기준점 뒷부분에 또 공부 시간이 된다면 할 거예요. 13%면은 150%, 50% 이상 들어 올려놔야 됩니다. 목표 주가 8만 원을 설정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농담이 아니라 목표 주가 8만 원을 설정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매집이 그만큼 돼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게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기술적 분석 뭐다? 수급 논리라니까. 대형주도 다 수급 논리야.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일하이텍, 하나솔루션, 코스모 신소재에서 아주 따뜻한 하루를 보낸 거고 물론 눌려진 종목군들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종목군들이 거래를 터트리면서 강세를 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원하는 거래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 거래대금이 줄어든 걸. 우리나라 전체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9위예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200만 주 터져야 되는데. 그래도 9위야. 그리고
52주 신고가 랠리,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나, 계좌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린이 달리자님. 아, 깜빡깜빡하는 게 무서워요, 이거? 화면이? 아닌가? 아니면 직원분들 혼내준다고 그래서?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8월 5일 날 처음으로 이 단어가 포탈에 뜹니다. 그 이전은 검색이 안 돼요. 태조 이성계고 태종 이방원이죠, 사실. 누군가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만들어낸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든 뭐든 그렇게 설정을 안 하더라도 이미 벌써 이게 7월 이후의 수익률만 잡아놓은 건데 7월 이전 5월 뭐 이럴 때부터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니 하나솔루션 뭐 4월 5월부터 들여다보던 거 아니에요? 4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3만 800원까지 한 방에 깨져버리고 그 3만 800원에서 되돌려놓은 게 지금의 주가입니다. 신고가. 종가 기준에 54,300원.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 1억 9,100만 주. 매집이 상상을 초월해요. 케빈드님, 주린이 달려서 한잔 하시죠. 나중에 번개 치시면 저도 꼭 불러주세요. 이러한 내용들 전일 방송 내용에도 다 있어요. 참조하십시오. 응?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가총액 비중 이것만 잘 챙기시더라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력주 55에서 80%를 주력으로 채운다 그랬어요. 그럼 최소 55%만 채우시든 아니면 80%까지 채우시든 현금 비중 10% 냅두시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수익 종목 이런 걸 보는 건데 주력주를 채워놓으면은 뭐 그냥 이거 사서 언제 수익 나냐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야 내 종목도 수익이 난다 그랬죠. 지수가 올라갈 때 얘네들이 지수를 땡기는 거예요. 2020년 10월 말 저점 찍고 2020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그리고 1월 중순까지 두 달 보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그룹주들 75%, 80%씩 올랐어요. 두 달 보름 동안에 7, 80%씩. 시장 3,300 올라갈 때. 그래야 그게 계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운 좋게 세비캠에서 단기 더블 났어요? 그러면 세비캠 같은 종목에서 망가집니다. 세비캠과 박셀바이오가 30만원 수준까지 신규 상장 이후에 30만원 수준까지 찍어댈 때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박셀바이오 30만원까지 찍을 때 좋았죠, 다들. 그리고 그게 3만원 초반까지 깨져 내려옵니다. 프리미엄이 높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주력주들은요, 오히려 지금 저평가. IT 비중을 우리는 이 주력 비중 내에서 IT 비중을 전체 자산의 55% 이상으로 채워도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하이닉스가 이 세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을 100이라고 잡으면 50%, LG화학이 25%, 현대차가 25% 이렇게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손익률은 시장 마이너스 12.77일 때 플러스 1.5가 나와요. 만약에 3대 3대 3으로 갖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 범위로 설정이 되죠. 3대 3대 3이면은 62 마이너스 28이니까 34 나누기 3이니까 11%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 12.77일 때. 대형주의 기준으로만 유가증권 시장에 맞는 대형주의 기준으로만 갖고 있었어도 3월 이후에 지금까지 12% 손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력주 잘 옥석가리기만 했어도 손익률은 플러스 1.5에서 최대 얼마? 이거 고쳐놓을 거야 내일. 333으로 갖고 있었으면 얼마? 11%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락률이 어떻게 되냐면 5.5에서 11%를 해주면 26% 등락률이 나와요. 시장 마이너스 12일 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2조 원, 이렇게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중반, 이렇게 시가총액이 3조에 달하는 2조 원대 후반,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 6조, 4조, 3조짜리 이런 종목군들만 가지고도 시가총액 40조 원대, 40조 원대, 66조 이런 종목만 가져도 수익률이 뻘뻘 나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이너스 40% 50%라며.
이 종목들 갖고 마이너스 40% 50%야? 뻥치고 있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노엔텍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윤정도가 방송 갖고 나서 대박 나셨죠. 상한가 갔죠. 이런 거. 와 대동전자 대박 났습니다. 상한가 갔습니다. 이런 거. 유틸렉스 상한가 갔습니다. 이런 종목 갖고 계시다가 결국은 그런 종목에서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왜 윤정도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갈등하는 거야. 야 가입하자니 이거 진짜 원금 회복하려면 눈앞이 깜깜한데 어디 윤정도가 현대차 사러 그러고 LG화학 사러 하이닉스 사러 그러고 아 이거 미치겠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방송 보면 또 신고가 나왔다고 막 자랑하는데 참 이거 머리 곤란해지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세요. 하루라도 빨리. 예? 8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8월 이후에도 여기도 마이너스 0.18을 써놨는데 이거 333으로 갖고 계신다면 만약에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0.7%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등락률 수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방산 태양광 2차전지 단타 종목 빼더라도 뭐 박셀바이오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저 수익 범위가 계좌 손익을 커버쳐주고 수익 범위로 나와주는 거예요. 저런 거를 포트를 잡아드리고 수익 잡아드리는 게 윤정도 역할인 거지. 예? 아니 어저께 성일하이텍 급락 나올 때 얼마나 힘겹겠어요. 방안 자체가.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성향에 따라서는 우리는 성일하이텍 1조 7천억이어도 야 변동성 너무 커 무서워. 그래서 안 사는 분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성일하이텍의 경우에 평상시에 뭐 15%, 18%, 20%그 수익을 내다가도 어제 같은 날 7%, 8% 깨져버리면 한 방에 그냥 눈물이 찔끔 나고 계좌가 그냥 다 무너진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거기서 전략차 잡아서 12만 7천 원에 우리 13만 3,500원에 재편입했잖아요. 14만 1,000원에 전량차익 실현하는 거 13만 3,500원 2차 편입 12만 7천 원 3차 편입 오늘 더 밑에서 사야 됐었는데 조금 위쪽이죠. 12만 8,400원. 그리고 14만 원대 또 넘겨놨어. 손실일 수가 있냐고 그러면은.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신고가 찍고 눌리고 신고가 찍고 눌린 거죠. 그러면 누구는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는 기준이에요. 응? 이거 다 보시면은 성일하이텍 부러워요? 아니 무료로 다 올려드렸어. 성일하이텍 부러우세요? 다 무료로 올려드렸습니다.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목이 많아요? 이렇게 다 겹쳐져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50일 신고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50일 신고가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맨날 똑같아. 하나솔루션이야 그냥. 맨날 하나솔루션입니다. LG화학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오픈까지 해드리는데도 수익을 못 잡아내신다면은 말씀드렸잖아요. 가입해서 조금 윤정도한테 혼이 나시더라도 혼나고 기존에 있던 종목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정리하시고 우리 지금 그 필명 얘기하면 또 그러나 하여간에 갈등 엄청 하시다가 가입하신 우리 고 선생님이 계세요. 뒤에 필명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YIK인가 뭐 어떤 뭐 그런 종목 있었어. 6,000원대 사셨더라고. 가장 최근에 6,000원대가 올 초고 옛날도 따지면 1년이 넘어. 그거를 세상에 1억 4천인가 1억 7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주 전년도 매출의 9%뿐이 안 되는데 그 공시나고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10몇 %씩 막 치고 올라갈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전량 차익 실현해드렸죠. 왜? 차익 실현이 전량 정리. 왜? 거래 대금이 급등이 그렇게 나오는데 110억 원대뿐이 아니라 110억. 그리고 그래도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꼬리를 달기 시작해요. 그렇게 4,600원대 전량 정리했어요. 그거를 정리를 그날 안 하셨다면 결국은 또 밀려 내려가서 결국은 그 고점 대비해서 또 10% 이상 지금 얼마나 더 깨져 있나? YIK거든요.
이런 종목을 가져가라고 얘기해 준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분이 직접 알고 사지도 못했을 거니까. 아주 못돼 먹은 애죠. 이 아주 그냥 이런 종목을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환급성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거래를 할까? 거래량 자체가 없는데 이날에 이날 저는 분명히 이날 정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날 지금 유료 회원님들도 계신데 뻥칠 수 없잖아요. 이거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이거 4,600원대 정리하라고 해드렸어. 그대로 정리했다니까. 정리 안 했으면 지금 얼마요? 야 참나. 700원이 빠졌네. 또 거기서부터 15%면 얼마야? 1억 7천인가 갖고 오셨는데 15%면 그게 한 3천만 원 돼요. 3천만 원 되나요? 1,500에 7 2,500만 원 되네. 2,500만 원이면 윤정도 1년 회원 가입비야.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라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 하나 저 고점에서만 잘 정리해내도 1년 회비가 뽑혀. 근데 이거를 주구장창 갖고 계신다니까. 응? 언젠간 가겠지. 어디로 가? 저 지하실로 가는 거지. 얘가 어떻게 올라가? 제발 좀 말 좀 들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실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팔았으니까 손실이 아닌지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그런 망상을 가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나솔루션에 38,000원에 샀으면 지금 얼마냐고. 원금 회복 되고도 수익이잖아요.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만 원에 사서 지금 85,000원이면 그것만 해도 원금 회복되잖아. 시가총액 지금 4조가 넘어요. 하나솔루션 10조가 넘고. 응? 왜 그 기회를 뻥뻥 발로 차시는 거야? 내일 아침 오전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에 하시란 말이에요. 저녁에. 새벽에. 그래 아침부터 가지고 계신 종목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신규 종목 편입해서 수익 내고. 아빵님 보세요. 금양입니다. 8월 4일날 8월 5일날 또 8월 4일날 금양입니다. (8월 4일날) 금양입니다 하셨던 아빵님께서 그 이후에는 매매를 안 하셨을까? 하셨겠죠. 응? 하셨겠죠. 세비캠입니다. 성일하이텍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신고가야. 우리 케빈 선생님 성우하이텍 쫄깃쫄깃합니다. 자 보세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고 싶다? 아주 간단해요. 윤정도와 함께 하시면 수익률대 1등 무조건 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대 8번 우승한 윤정도가 말씀드리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노엔텍 오늘 1,600만 주 터졌죠? 만약에 얘가 상승 범위 유지했다면은 2천만 주 이상 3천만 주 터졌을 거예요. 꼬리가 달리니까 거래대금이 둔화된 겁니다. 실적이요 개판입니다. 시가총액 개판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내용 가지고 변동성이 나온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재료입니까? 뭐 재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심리라는 거라니까요. 나노엔텍 보실까요? 뭘 보자라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야.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1,800억이에요. 얘가 최근에 저점이 4,845원, 5,000원이라고 잡으면 1,300억짜리, 1,300억. 제가 1,100억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하여간에 2,680만 주짜리. 이 나노엔텍의 실적은 없죠 지금. 그러면 공시 내용 보세요. 얘가 주가가 올라가는 만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이 말이야. 얘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떤 공시가 하나도 있냐고요. 공시라는 건 뭐예요? 공정공시예요. 말 그대로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공정하게 해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나노엔텍이요. 이거 방송 보면 다 갖고 나오죠. 첫 킴리아 투여 환자 완전 완화 사례 확인 등 이 기사 내용을 누가 썼을까? 기자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나노엔텍이 우와 하면서 썼을까? 웃기고 있어 아주 진짜. 쥐들이 보도자료 뿌린 거 아니에요.
쥐들이 보도자료 뿌린 거 아니에요. 그거 신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거를 또 방송 나오는 친구들은 지가 뭘 한 것처럼 이걸 갖고 나와서 끝내준다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이게 공시가 나왔어요. 뭐 검증이 돼요? 이 내용이? 공시가 나와서 뭔 내용이 있어 이게? 이거 이런 보도자료 나오면 뭐 실적이 갑자기 뭐 2분기 3분기에 뭐 급격히 좋아지나? 그러면 이걸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 기술적으로 대처하란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뭐다? 이건 심리, 이건 10%. 아, 그래, 명분이 있어? 야, 명분이 생기니까 누군가 막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말아버려? 누가 샀을까? 누가 샀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메이저가 진짜 제대로 매집을 하려고 샀을까? 얘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 그럼 누적 수급이 없어. 외국인 지분도 없어. 기관 지분도 없어. 개뿔이나 그러면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건데, 그럼 내 돈이 여기다가 뭐 수십억 들어가 버리면은 그 내 돈이라는 건 우리 고객분들 자산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내 매매 사인에 그 자산이 들어가니까. 이 나노엔텍 이 조그마한 애를 어제 오늘 한국경제TV, MTN, MBN, 서울경제TV, 팍스경제TV, 이데일리 얘기 안 한 방송국이 있을까? 이토마토까지? 다 지들이 추천했다 그러지? 아니 그러면은 이걸 뭐 무슨 한 10,000명이 샀나? 10,000명이 샀으면 무슨 뭐 1,000,000원씩 들어가면 1,000억인데 회사를 통으로 살 수 있는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다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 원금 회복하려고. 그럼 윤정도 얘기를 들으시라고. 분명하게 이날 뭐라 그럽니까? 야간 교육에 700억 거래됐습니다. 대략. 이게 1,000억 이상은 돼야 전체 시장에서 관심 종목으로 완전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2천만 주가 터져야 되겠죠? 2천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됩니다. 언제? 9월 6일 화요일 날. 그럼 2천만 주가 터질 때 장 끝나고 2천만 주 터지면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수반되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면 된다. 근데 딱 어때요? 그 전날 상한가 만들어 놓은 애들이 갭상승 딱 해서 이빨 당겨놓은 이후에 바로 다 털고 나가지 뭐. 대부분 털었겠지. 아, 여기 보면은 음봉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뭐 매집 세력 그대로 갖고 있고 소설 쓰고 앉아있나. 얘를 무슨 매집을 해. 누가 매집을 해. 그리고 이 거래량은요. 착각하지 마시라 그래요. 예전에 윤정부 35년 전에 주식 처음 할 때 증권사 객장에서 컴퓨터 단말기도 없어서 또 차트도 못 봐서 모는 종이에다가 차트 그리면서 차트 볼 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면은 이런 거래량에 저런 양봉이면은 매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모바일, HTS 다 하잖아. MTS, HTS 거기에 시스템 매매라고 뭐 사고 팔고 시스템으로 다 돼요. 거기에 스탑로스 기능 다 있어. 어떻게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수. 그게 고질적으로 매수 매도가 확대되어 있는 종목군 또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 흐름을 금융당국에서는 고빈도 거래라고 지정을 합니다. 직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고빈도 거래. 그렇게 해서 그거는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설정을 해놔요. 외국은요. 불법이 아니야. 매수. 그러면 옆집에 있는 또 우리 엄마가 딱 보더니 이 거래 터졌어요. 그럼 막 들어와. 매수. 그럼 한국경제TV에 있는 어떤 잡주 전문가가 탁 보더니 야 매수 거래량 터졌어. 축 들어와. 명분은 만들어놨어. 둘이 짜고 쳤든 아니면 회사가 일부러 던져놨든 그걸 탁 보고 이거 명분이라고 치고 막 매수 하면서 툭툭 치고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수 매도 하는 애들은 주가를 올려서 먹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매수 매도인 거야. 그러면 알아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파는 가격이 한 틱 한 틱 올라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정점에 달하면 매수를 안 해버려요. 더 이상. 왜? 물량이 매도할 때 내가 매도할 때 따라붙는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한적이면 안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들이 빠져나가면 갑자기 거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매집돼 있다 이거야. 그건 옛날 거라니까. 어디 옛날 걸 갖다 붙이냐고요. 그 얘기했잖아 윤정도가.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셔서 일로 오시면 이거 교육부에도 있다고 9시간짜리 그거를 지금 어떻게 밤새 다 해줘? 못하잖아요. 이거 지금 쿠팡에서 11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야. 하나당. 세트로 550에. 사서 들으시기는 아깝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몇백만 원 깨지는 건 안 아깝고.
정회원, 유료회원 들어오신 분들은 저 다 드립니다. 무료로. 교육자료. 여기 있는 거 싹 다. 100시간이 넘어요. 와 그러죠.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9월 6일에는 아주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그런 흐름뿐이 안 돼요. 이 흐름이 시가총액 이런 작은 종목에 제한적 변동률에 그냥 뺑뺑이 돌려서 자기 주식수보다 막 거래를 더 터뜨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 속임수 패턴에 녹아나지 마시고, 만약에라도 들어간다 해도 얘보다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8천원까지 만들어 놓은 금양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나마 일부. 7월 25일, 26일 날 두 번의 상한가가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공짜로 날름날름 먹는 흐름이었어요. 그냥 그 25일날 상한가에 못 잡아먹으면 26일이라도 잡아내셔야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 9월 5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9월 6일날 잡아내셔야죠.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윤정도가 저까지 다 잡아줘라. 이거까지 어떻게 잡아줘? 9월 6일날 우리 이거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폭등. 그랬다 또 쭉 밀려 순식간에. 그래 손절. 그러고 나서 또 쭉 돌려. 와 무슨 뭐. 왜 그런지 아세요? 금양이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상 펀더멘탈이 없어요. 이거 무지하게 세일 자고 다니는데 근데 뭐 굳이 또 그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금양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종목군들이 2차 전지에 수두룩하죠. 얘만 손가락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솔직히 다 그래요. 다만 얘도 공시 내용 하나 없고 전환사채 죽어라고 발행해. 이런 놈들이 솔직히 나쁜 것 중에 하나야. 전환사채 12전환해갖고 죽어라고 발행하죠. 지금 얘네들 보시면 조금 이따 매직 계산을 보여드리겠지만 5천만 주짜리 종목이었는데 예? 그새 또 700만 주 또 늘어났어. 응? 그새 그 700만 주 야 얘는 어떻게 소진시키려고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전환사채 부분을 지금 메이저가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안 사고 뭐 기관도 누적 수급도 없고 공시 내용 하나도 없고 공시가 뭐 있어? 전부 전환사채 행사지. 응? 공시 내용이 뭐 있어요 얘가? 한 개도 없죠. 근데 금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척척박사야. 왜? 죽어라고 보도자료 뿌리거든. 응? 그리고 세일즈 무지하게 하고 다녀요. 우리 회사 좋습니다라고. 근데 좀 권리적대죠. 너무 그러고 다니니까. 결론은 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펀드멘탈적으로나 지들이 뭐 세일즈를 하거나 말거나 그것이 먹혀서 거래가 터져서 움직인다면 들여다보는 거고, 지들이 아무리 세일즈 하려고 해도 뭐 HLB든 뭐 일동제약이든 뭐 박셀바이오든 뭐 주가 폭락하는데 지들이 뭐 재료 내놓고 싶지 않겠어요? 그 내놨는데도 시장에서 뭐 뜨뜨미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SDI, LG에너솔루션에 의해서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를 개발에 성공했대. 성공했어. 상업성이 있냐고. 예를 들면 성공을 해놨는데 생산 비용이 너무 들어. 어떻게 할 거야? 팔리지가 않는데. 삼성 SDI가 뭐 원통형 2차 전지 개발했는데 걔네가 10,000원에 팔어. 얘네는 원가 따지니까 30,000원이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보도자료라는 거예요. 그냥 뿌려대는 거.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 들죠 지금. 전망이잖아 전망. 그럼 이 기사를 쓴 친구들이 지들이 다 알아서 썼을까요? 보도자료지. 뿌렸겠지. 예쁜 공대님 7월 25일날 금양 VI 상한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잘 보시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그리고 2시 반에 상한가입니다. 10시 반이 언제냐면 요때가 10시 반이에요. 요때가 10시 반입니다. 6,200원이에요. 오늘 얼마? 참나. 15,000원대 후반. 거의 16,000원. 응? 10,000원 올랐죠. 얼마야? 160%. 지금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여기서 편입을 했어도 이 당일날의 기준에 15% 수익입니다. 편입 가능하냐? 거래 터졌잖아요.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이잖아요. 거래 터진 기준이 뭐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윤정두가 거래 터졌잖아요. 그러면 거래 터진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윤정두 혼내겠지. 공부 좀 하세요라고. 다른 전문가도 똑같이 공부 좀 하세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할 말이 없겠지, 지들이. 깜짝 놀랐다니까.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터지는 거래.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전일 대비 20배라는 기준이 뭔데? 근거가 뭔데? 윤정두의 거래 대금이라는 거 근거가 있어요? 얘 이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분명히 예쁜 공대님이 장중에 올려주셨어요. 그죠? 윤정두랑 교육을 해줘. 우리는 기준거래 대금을 1,000억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해놨어.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께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 솔직히. 이렇게 내용인데 이게 아까 계속 보여드린 이 교육 자료 내용이라고 정형화된 증권사 임직원들 대학 강의 그걸 해주는 교육 자료 내용이라고. 이걸 왜 내가 공짜로 지금 알려줘야 되는지 몰라요? 수익률대 8번의 우승 경력 그 경험치를 왜 공짜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드리면은 이 값어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러고 계시지. 거래대금 1,000억의 기준이 이런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지금 6조까지 내려왔어요. 44조 하다가 6조. 44조 거래대금 터지다가 6조. 그러니까 1,000억만 넘겨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오늘은요. 거래대금 1,000억 넘긴 게 12종목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7월 19일 이후에 1,000억을 기준 잡은 겁니다. 7월 18일이 박셀바이오 상한가 간 날. 그리고 얘는 벌써 이미 상한가 가면서 1,000억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70% 기준을 잡고 전거래일 기준으로는 80%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야. 내일 거래량은 오늘의 80%. 결론적으로 금양 그 당시에 2,470만 주, 그럼 2,500만 주 잡고 80%는 2,000만 주. 2,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2,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7월 25일 날 화면을 갖고 나와서 화요일 날 26일 날 기준 거래량 2,000만 주 터지고요. 양봉이면 됩니다. 왜요? 2,470만 주에 80% 수준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주가 9시 10분, 9시 반 이렇게 터지면 되잖아. 10%, 20%, 200만 주, 400만 주, 600만 주 이렇게. 결론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9시 2분에 이미 280만 주가 터집니다. 9시 10분까지 20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시초가 7,460원 대비 플러스예요. 어떻게? 손절을 하더라도 매수예요. 대밀려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손절을 하더라도 거래 우리가 원하는 거래가 터졌잖아요. 우왕좌왕하시지 말라니까. 1,000억의 기준을 잡았잖아. 2,400개 종목에서 20개.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동영상하고 자료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 지금 내가 올려드릴게요. 나 진짜 너무 많은 걸 올려드리네. 최근에 잘 안 올려드렸었는데 올려드릴게요. 교육표 작업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 8월 28일 날 기준에 설정해 놓은 자료인데 잠시만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된다. 해드려야죠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저 링크는 공지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공지사항의 하단부에 보면은 그 교육자료 보시면은 아니 참 진짜 여러분들이 다 수익이 나는 건데 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그 교육 자료 부분이 이렇게 공지사항 누르시면은 요 하단부에 있어요. 그러면 40분 정도 되는데 15분, 25분인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 동영상만 읽어도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은 다 끝나요. 엑기스만. 더 깊이 있게 배우려면은 말씀드렸잖아요. 9시간짜리 교육 교재 110만 원씩 주고 사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편이 이거 먹고 뭘 어쨌다는 거야. 어? 언제 교육 방송이죠 이게? 2021년 9월 10일 야간 방송입니다. 그때 벌써 다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이때는 거래대금이 무지하게 터질 때니까 2천억을 기준으로. 지금은요. 2천억이 아니지 이제는. 1,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양복 입고 이렇게 싹.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3천만 원, 3천만 원 1년 한 달 500만 원 이거 공부하세요.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 뼈 대고 살이 되는 거니까. 금양 같은 경우 소름 돋지 않은 난 지금 봐도 소름 돋아요. 그래 결국은 이 금양을 26일날 5%에서 사서 결국 상한가 가죠. 15%? 나 늦게 봤어요. 9시 10분 늦게 봤어요. 1.2만 15%, 20%까지 따라 붙는다 그랬죠. 그 15%니까 따라 붙어야지. 또 20% 따라 붙을 수 있다지. 왜? 거래대금이 최상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상한가 갑니다. 얘가 결국은. 눌림목 받을 때 또 저점 대비 돌릴 때 그 편입의 기준 다 설정해 드렸고.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금양의 경우 지금 5번째 방 링크를 제가 잘못 올려드려갖고 거래량 거래대금 그 링크 다시 올려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벌써 몇 시간입니까? 1시간 20분, 30분? 1시간 20분 정도 되네요. 상한가죠.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승률 2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800만 주나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4,900억 터지면서 5천억 터지면서 거래대금 3위가 된 거예요.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이때만 해도 5천만 주였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 5천억까지 땡겨버린 거야 얘네가. 대단한 애들이지. 대단한 애들. 결론적으로 이 거래가 터지고 이제 상한가였는데 안착을 못할 때는 우리는 50% 이상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안착이고 뭐고. 그러고 나서 9월 5일날 어떻습니까? 9월 5일날 8%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940만 주.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량이에요.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상이 14위에 놓여진 겁니다. 거래대금 14위에 놓여지고 강세야 시가총액이 8천억 수준에 달해? 이거 봐라. 5,700만 주니까. 5,700만 주니까 7천억 되겠네. 7천억. 나머지 종목 뭐 들여다볼 거에서 우원개발 이런 거 뭐 1,000억짜리 볼 거예요?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있고 시가총액이 최소 5천억 넘고 7천억 뭐 이렇게 하는 이 금량을 이날 들여다보셨으면 기준거래량 어떻게 해요? 1,000억 이상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1,000만 주 터져버리면 1,300억이죠. 1,300억 터진다고 보고 그러면 개장 초에 얘가 9시 37분인데 17%야? 이거 약법에서 움직인 거예요.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고 오늘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어디서부터? 강법에서부터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거래가 터졌으니까. 결론적으로 550만 주면은요 9시 37분에 그럼 얘 최소 오늘 2천만 주 이상 터지겠다라고 판단이 나오죠. 왜? 9시 반까지 전체 거래량이 20% 터진다 했으니 그걸 20으로 나눠주면은 뭐 2,700만 주인데
지금 뭐 9시 37분이니까. 그리고 눌리게 되면 거래는 둔화가 됩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11% 편입돼야 안 돼요. 편입돼줘야 안 돼. 응? 그러나서 19%까지 갑니다. 응? 이거 편입이 안 된다고요? 되잖아요. 1900만 주 터져 1000만 주만 터져도 된다고 그랬는데 2800억이야.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2위.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 그런 종목을 놓쳐요? 근데 차익 실현은요. 원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개장 초에 빵! 거래량 이빠이 터지고 있죠. 따라붙어서 거기서 수익 범위 딱 창출하고 14,000원 수준에 편입해서 15,600원, 800원 10% 이상에서 꺾여 차익 실현 딱 하고 바닥에서부터 돌려? 그럼 뭐 성향에 따라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던가. 우리의 기준이 여기서 설정을 했죠. 여기서. 응? 여기서 편입했죠. 여기서. 그래서 요거점을 확인하시고 차익 실현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화장실 갔다. 회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문자로까지 발송해 드리기가 좀 다소 벅찬 거예요. 사실은. 응? 쉽지가 않은 거고. 세비캠, 뭐 성일아이텍 사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그나마도 조금 더 큰 종목 보려고 하는 거고. 남들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린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얘를 볼 때 금양이요 끝내주고요 얘가요 2차 전지고요 성장성이 뛰어 그거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사는 종목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아름다운 달콤한 얘기가 그건 뭐 대충 못 알아듣더라도 좋은 얘기구나 하고 달콤하잖아. 근데 윤정두가 거래량 설명하고 거래대금 설명하고 몰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럼 공부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신뢰하고 들어와서 매매를 하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 나오는 전문가 대비 윤정두가 어떨 것 같아요? 급이.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색 해보시라니까요. 응? 윤정두보다 오래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프로필 자체에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사람이. 책 10권 내고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제도권 인사가 KLX에 가서 강의하고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요. 검증이 돼 있잖아. 방송 나가면 맨날 PD 선생님이 아니 현대차 방송하면 시청률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정신 나간 친구 같아요. 시청률 더 잘 나온다 이 친구야. 시청자분들이 우스운 것 같아? 아니야. 시청자분들은 자산을 운영하죠. 소액이든 뭐 큰 금액이든 다 소중한 자산인 거고 그분들은 여유 자산인 거. 집 팔아서 매매하는 건 없어. 전문가는 그지들 많아. 무슨 대표는 개뿔 대표야. 자기 혼자 있지. 직원 1명, 2명이라도 데리고 있는 전문가 자체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혼자지. 그런데 대표야 다. 여러분들보다 못해. 그나마 매출 나오는 친구들은 좀 낫지. 매출 없는 애들은 더 그지야. 매출 있는 애들은 옷 때깔이 바뀌었죠 이번에. 응?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쪽 시장에도 돈이 몰렸었기 때문에 때깔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응? 지방에서 올라와서 모텔방 전전하다가 PD가 만들어준 이름 바꿔갖고 올려준 비법 하나 잘 해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매출 그 수익 범위로 예전에 100명만 넘으면 2007년만 해도 100명만 넘으면 한국경제TV 순위에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유료 고객 100명이면. 지금 1000명을 넘겨야 5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게 다른 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 수익을 떠나서 검증이 되지도 않은 친구들을 저런 뭐 특정 종목 소형주를 가지고 나와서 끝내준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그 헛소리가 이제는 넘쳐나서 그 친구의 와이프까지 전문가라고 나와요. 그게 전문가야? 어디서 검증받았어? 근데 거기다가 또 돈을 갖다 쏟아붓고 계세요.
예쁜 궁디님처럼 스스로가 이렇게 매매되시는 분들, 우리나라 전문가, 만약에 예쁜 궁디님이 전문가로 등극하시면 이분이 오히려 전문가, 단타 전문가 1등 할 거야. 수익률 내려가면 뭐 분명히 1등 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방송 나오는 친구들은. 윤정도 포함해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고 하는 거지. 윤정도나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증권사처럼 제도권에서 이제 데이터를 돈 주고 사서 본단 말이에요. 데이터라는 거를. 블룸버그 단말기 하나 설치하는데 2009년도 당시에 우리가 우리 회사 윤정도 회사에 설치할 때 한 대당 400만 원씩 주고 했어요. 지금은 뭐 더 비싸겠죠? 그런 단말기가 있어야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요. 그것도 그 분야에 교육을 받은 친구가 하는 거지. 방송 나오는 나부랭이들 윤정도를 비롯해서 누가 그걸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냥 남의 거 갖다가 내 거 있냐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얘기했잖아 윤정도가. 어? 실적이 좋은 회사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분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 보고. 그조차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태조 이방원에서 실적이 되는 쪽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어? IT 자동차 화학은 실적이 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지금 그 2차 전지가 실적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안 나온다고. 저평가가 아니라고. 신재생 에너지 OCI나 이제 태양광 그 하나솔루션은 실적 검증이 일부는 됐죠. 근데 정책적인 실적이라서 그 정책이 유지될 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각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은 뭐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방산의 실적 뭐 신규 수주 많이 받았어요. 아유, 그래도 실적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들 종목도 이런데 그나마도 얘네들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들여다보는데 그보다도 못한 종목이 많아요.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지. 기술적 분석의 90%는 수급이고 10%가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리를 방송에 갖고 나와서, 그것도 지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보도자료 갖고 나와서 공시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왜 자꾸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세비캠이 좋아서 우리가 매매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냥 폐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터져 있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메이저는 들어오긴 해도 다 액티브 쪽이야. 단타를 치는 메이저들이란 말이에요. 소규모 1인명, 소규모 운영사, 또 뭐 헤지펀드 이런 쪽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쪽.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터지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얘는 감당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본 금양이랑 얘랑 시가총액 비슷해요. 그리고 변동률도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은 아까 금양에서 배운 그대로의 수급 범위에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그 캔들 패턴에서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아주 이쁘게. 장악항인형 뜨고 장악형 뜨고 여기서 또 못 떠요? 일봉입니다. 또 장악항인형이 뜹니다. 거래가 수반돼요, 안 돼요? 수반됐죠. 거래가 수반되고 개장초부터 강세를 뜰 때 그 범위의 흐름에서 우리가 장악형이다 그러면 장악형이 어디? 요 자락이잖아. 그 장악형을 한번 제대로 배우든가. 4대 천원 캔들. 요 장악형 아니에요. 요 자락에서 샀으면 이게 11만 원이고 우리가 처음에 교육해드릴 때가 9만 원대고 8월 17일 날. 그래서 이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럼 이 수익 범위에 대해서 내 진짜 우리 직원분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일 아침에 확 그냥 막 그냥.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밑에 거래량이 없으면 되냐고. 윤정도가 가장 강조하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 뭐예요? 거래 대금이죠. 거래량을 다 빼놓고 좀 확 그냥 막 그냥 하루 이틀 작업하는 거 아닌데 이 녀석들이 무슨 아주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방송 원고가 우스워. 또 여러분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게 우스워요? 거래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량이 그냥 아주 막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래 대금이 둔화돼 버리죠. 그럼 우리가 얘를 쳐다봐야 안 쳐다봅니다.
농담이 아니라 세비캠은 이날 이후로는 쳐다보질 않아요. 남들 여기서 세비캠 다 지나고 나서 우리 9만 원대부터 다 들어간 걸 다 지나고 나서 세비캠 할 때 우리는 쳐다보지를 않는다고. 어? 왜? 거래 대금이 없으면요. 제한적이면요. 이런 음봉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그 친구는 들여다봤죠. 시가총액 이제 1조 7천억 수준까지 올라와주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5천억씩 빵빵빵 터져주고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든 펩 배터리 관련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세비캠보다는 묵직할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서로가 엇박자의 흐름에서의 기준도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요 우리가 녹화하고 또 교육하고 매수자인 나가고 이런 종목은 이런 식으로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8월 23일 날 마지막 그 PPT 작업을 해놨어요. 8월 23일이면은 이날이 30일이고 요 날이 24일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8월 23일 깜짝 놀랐어. 그렇잖아 또. 8월 23일이면은 요 날이 23일이고 그 다음 범위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들인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성일 하이텍을 이 당시에 병행을 한 거고. 그 세비칸 같은 경우에 문자 메시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만 9천 원, 10만 6,700원, 그리고 11만 3,800원이죠. 이거 얼마 갑니까? 18만 원 지금 18만 원. 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세비캡입니다. 8월 17일 이게 9만 원대예요. 8월 17일 정확히 기억하세요. 자, 케빈 선생님, 주무시는 분들 피곤하신 분들 얼른 주무세요. 내일 좀 맑은 정신에 매매하셔야지. 그죠? 이거 보시면 얼마예요? 8월 17일입니다. 98,600원. 93,000원대에서부터 드리더라고요. 93,000원. 이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얼마나 많은 세비캠에 대한 교육을 해드립니까? 시간에서 세비캠이 3.99% 시간의 거래대금 1위입니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8월 18일이에요. 8월 18일. 그러니까 19일 날 8월 18일 야간 그 교육이고 8월 19일 날 매수자인 내버려요. 1조가 안 되지만 10만 3,500원 20일 날도 11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이게 18만 원까지 간 거로 이게 금양에서 교육을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금양에서 그죠? 그럼 금양에서 교육을 잡아들인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금양에서 기준 잡아들인 것처럼 이 세비캠에서도 충분하게 수익 범위 창출할 수 있고 충분하게 이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종목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화요일 기준에 금량은 못 잡겠어요. 뭐는 못 잡겠어요. 얘도 동영상이 그대로 오픈돼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그 동영상 보시고 와 나도 세비캠 같은 종목 나도 수익 내고 싶어요. 그 기준점에 나도 수익 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셔야 된다면 생기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야만 수익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냥 아유 뭐 세비캠 뭐 아유 뭐 이러시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뭐든. 세비캠의 동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8월 30일 것까지도.
동영상 교육 계속 해드렸죠. 제발 좀 저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걸로 직접 만드세요. 응?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털적인 부분 뭐나 있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죠. 응? 야,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8월 17일 날 여러분들 선배분께서 누구요? 뭐 누구예요? 불기둥 마스터님이지. 불기둥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께 8월 17일 날 폐배터리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교육 잡아드리고, 저 기준을 쭉 보시면 폐배터리 재활용, 뭐 성일하이텍 폴란드 배터리 리사이클링 파크 준공식 개최 순환자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요 흐름 기준에서부터 5분봉입니다. 교육 다 잡아드렸고 지속적으로 이게 주말이에요. 주말 월요일날 개장전, 월요일날 급락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5% 빌리는데 우리의 기준대로 13만 3,500원 대비 주가가 과하게 밀린 이 상태에서 추가 편입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분할 매수하자고 했죠. 편입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사인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다 좋은데 다 오른 걸 왜 주냐? 그거는 공짜 심보고, 내일장 뭐 하나 주세요. 그것도 뭐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세요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운영해요? 진짜 수익 나요? 문자 보세요. 저렇게 해서 저 기준에 문자가 나가고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5번에 걸쳐서 매매 사인이 나갑니다. 5번에 걸쳐서. 결과적으로는 5번에 걸쳐서 문자 사인 나가고, 그 문자를 5번을 받으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매매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그냥 하고 계셨을까요? 잘 보시면 14만원대의 전량 차익 실현 한번 단행합니다. 8월 30일날 전량 차익 실현 14만 1,000원 평균 단가.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12만 7천원, 13만 7,500원, 13만 7,500원. 내가 우리 직원분들 이거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아주. 이 친구들 진짜. 야, 이거 심각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완전히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13만 7,500원이 아니라 12만 8,500원부터 매매 사인 나가요. 9월 6일 10시 2분에 나갔잖아요. 이게 문자 사인이에요. 문자 사인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12만 8,500원부터 올려놔야지 13만 7,500원부터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우리 직원분들 아주 그냥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9월 5일날 마이너스 5% 12만 7,000원, 그리고 12만 8,900원일 때 이 기준 12만 8,500원에 그리고 13만 2,700원 13만 2,700원 있죠. 이때도 문자 나갔어요. 그리고 13만 7,500원 이때는 문자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13만 2,700원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셔야 됩니다. 12만 8,400원에 문자 나갔으니까 추가 편입, 신규 편입자 10% 12만 8,500원에 그러니까 13만 2,700원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3만 3,500원부터 들어갔으니 그러고 나서 추가 5% 13만 7,500원. 왜? 13만 3,500원 대비 4,000원 올라왔으니 3% 등락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 범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려서 변동성이 크니까
추가 20%까지 이제 채웁니다라고. 응?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5일날의 기준이고요. 6일날 기준에 한 번, 두 번, 두 번이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매직 계산기, 그리고 네 번째 매직 계산기, 다섯 번째 매직 계산기. 매직 계산기 5번 올려드려요. 문자가 5번 나간 거예요 지금. 응? 그러고 나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바로 목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문자예요. 14만 원에도 매수해요. 왜?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 강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성일아이텍의 이 엄청난 수익 범위를 어째 장대우목 떨어지는데 거기다 대놓고 문자 내용 안 보셨어요 방금? 그냥 막 넘겨서 그런가? 잘 보세요. 문자 내용 9월 6일자에 편입 완료 이후의 기준에서 맨 처음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6일자에 요거 뭐라고 써 있어요? 12만 8,500원일 때 우리가 13만 3,500원부터 썼다 그랬죠. 재편입을 14만 1,000원에 차익 실현하고 여기 보시면 편입 완료 후에 평균 단가 대비 3에서 5% 조정 시 그리고 상향되고 있는 11선 밑으로 눌리게 되면 이제 12만 원에서부터 현재 기준이 12만 5천 원. 주가가 밀리면 12만 원까지 밀린단 말이야. 그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편입 여부도 결정을 하고 왜 20%까지 채우기로 했는데 아직 5% 남아 있으니까 목표 주가 15만 원 유지하고 대처한다. 그러고 나서 이게 9월 6일 10시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DB하이텍, 성일하이텍의 기준 잡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차익 실현 가격은 편입 완료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리면 설정을 한다. 차익 실현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응? 바뀌었어요 전략이.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5번 보냈는데 1조 7천억짜리를 5번 보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걸로 못 내신다라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않아요? 교육을 받아야지. 아니면 신뢰를 하고 문자대로 매매를 하시든가. 나노엔텍 매매할 거예요? 성일하이텍 할 거예요? 성일하이텍 해야죠. 금양할 거예요? 성일하이텍 할 거예요? 성일하이텍을 해야죠. 왜? 시가총액 규모가 큰 쪽을 기준을 먼저 또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응? 결론적으로 이 흐름 자체를 하나솔루션까지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문자 볼까요? 봅시다. 보시죠. 부러우실걸요? 하나솔루션. 부럽죠? 안 부러우신가?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솔루션 오늘 뭐 깨져서 형성이 돼 있더라도 문자 하나하나 다 보세요. 응? 5번째 방 문자 하나하나 다 올려드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자, 상상을 초월하는 문자, 그 문자를 잘 보세요. 33,000원부터 38,000원까지 미끄러졌을 때입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전 거는 설정도 안 해놨어. 41,000원 찍고 38,000원까지 미끄러졌을 때. 그리고 7월 28일 보세요. 7월 28일 날 문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3개 나왔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나가고 이게 41,000원대까지 올라와요. 그럼 많은 분들이 38,000원에서 41,000원 넘긴 거 30% 올라온 극대용주 4만원이면은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8조에 가깝습니다. 그런 종목을 더 간다고 치면 8조짜리를 단기간에 30% 올라왔는데 7월 28일 날 하루에 20% 올라왔는데 얘를 더 간다고 계속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사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근데 우리 회원분들은 윤정두를 신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41,000원에서도 계속 사라고 해서 계속 가지고 오니까 54,000원이면 몇 프로예요? 30%, 40% 가까이 되죠.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40% 수준. 그 수익 범위를 왜 안 가져가시냐 이거예요. 왜?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쪽 컴퓨터 사양이 예? 좀 제한적이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예? 동영상 좀 보시라고요. 7월 28일 날 동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후에 동영상도 마찬가지야. 하루를 안 걸르고 거의 그냥 계속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을 여러분들 계좌에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제발 좀. 그거를 왜? 이렇게까지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는데 왜 못하시냐고. 그럼 이렇게까지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실적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 뜨면 그냥 계속 하나 솔루션이에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주력주에 가장 강하게 설정하는 종목을 하나 솔루션과 한국우주라 그랬죠. 이게 9월 6일자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9월 6일. 9월 6일자 편입하십시오. 이게 23시 방송. 이게 9월 6일 아침 07시 방송. 결국은 개장 전에도 하나 솔루션. 그리고는 그리고는야 6점. 이것도 진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직원분들. 오늘 6.68%의 급등인데 6.왜48이냐고. 오 진짜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어떻게 혼내줄까요 그냥 우리 직원분들을.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6.6%라는 것이 시가총액 10조짜리입니다. 이제는 실적이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주죠. 어떤 면에서? 태양광, 미국의 정책에 의한. 근데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면 긴데 녹화 방송 올려드린 거 그걸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미국의 정책 부분이 민주당의 정책이 무조건적인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정책 자체가 공화당 정책하고는 반해요. 왜? 정치자금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는 데가 양쪽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각자의 그 정책이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대주는 쪽에 유리하게 정책이 설정이 돼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진보이다 보니까 친환경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보수 쪽은 이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준이 좀 더 되죠. 어찌됐건 우리는 그에 맞게 이제 그 시장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하나 솔루션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 게 28일이에요. 그 실적 나오고 하루에 얼마? 20% 올라간 거예요. 28일 날 41,000원대까지 20% 42,000원대까지 올라가고 42,000원대. 그러나서도 계속 매수야. 우리는 계속 매수하세요. 더 갑니다. 왜?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단행됐습니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하나 솔루션 주봉이에요. 하나, 둘, 셋. 여기서 28일 하루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잘 보세요. 저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시장 깨져서 무너졌지 얘 혼자 바보여서 무너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용납이 되냐고. 내 종목이 깨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고민을 하시고, 윤정두가 매집된 물량 대비해서 과하게 밀렸습니다. 수급 대비 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리죠. 돌리고 난 이후에 수급 보세요. 돌리고 난 이후에 수급.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매집이 됐는데, 이렇게 매집이 됐는데 그 매집 물량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대형주입니다.
소형주 잡주에서의 매집 뭐 이걸 운운할 그게 아니에요. 규모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돌릴 때의 기준이 누가 돌렸어요? 메이저가 때려 사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놓고 생각하죠. 주봉입니다. 8월 20일 날, 28일 날, 7월 28일 날 이렇게 주봉이 예? 커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기까지였어요. 주봉 28일 날이. 그게 더 커진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 정도는요. 뭔 헛소리냐. 이 고점을 찍을 때 당시보다 더 높은 매집이, 더 강한 매집이 단행됐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매집 금액이 5월 20일 이후에 셀트리온 7,500조, 7,500억, 얘는 7,200억. 시가총액은 셀트리온이 27조, 얘는 10조. 매집률이 어마어마하죠. 밑에 한국항공우주 있죠. 결론적으로 이 매집의 규모만큼의 목표주가 설정 1억 9,100만 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8% 이상 매집했어요. 쌍끌이로 43,000원. 그럼 얼마야?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돼요. 30%면 얼마야? 45,000원대, 55,000원대, 55,000원대. 그건 다 올라갔고 50%면요 65,000원 수준. 7월 28일 날 42,000원대까지 올라온 종목을, 하루에 20% 올라온 종목을 47,000원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릴 때 다들 손가락질했죠. 근데 결국은 이 43,000원, 47,000원 넘긴 거는 뭐 오래전 일이고, 8월 26일 날 54,000원, 62,500원을 정해드려요. 이때도 손가락질 합니다. 8월 26일 날도. 결국은요 54,000원을 넘깁니다. 넘겼잖아요. 화요일 날. 이렇게 대놓고 잡아갈 수 있는 수익을 놓쳐요? 지금도 숨겨놓은 종목이 있다?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못 사는 거를 강하게 언급을 해서 현대로템 8월 24일 날 하루에 문자 10통 내보내서 9통 매수, 10통째 전량 차익 실현. 그게 멘토의 역할이다. 주봉 차트 잘 보세요. 오른쪽 위 상단 하나, 둘, 셋. 이러한 수익 범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 사도 돼요. 아빵님처럼 이런 코스모 신소재 8월 10일 날 신고가 나온 날 차익 실현하고, 이녹스 나노 신소재 금양 8월 4일 날 또 단타 매매 수익 내시고, LG노텍 7월 28일 또 3월 달에 또 차익 실현하시고, OCI 6월 28일 날 차익 실현, 작년 9월 28일 날 또 차익 실현. 3월 달에 차익 실현하시고 있죠. SKC, 두산피어스 다 조단위짜리 종목에서의 이런 수익 범위를 제발 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얘는 뭐예요? 현대차라고 그랬잖아요. 현대차.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현대차. 어닝스 오브 프레이즈 1분기 또 2분기 실적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스 오브 프레이즈.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환율 영향으로 실적이 좋다 이거 아닙니다. 엔화가 더 약세예요. 현대차의 폭등 랠리를 기대해 보십시오. 주력주에서. 여기서 수익이, 여기서 비중이 잡혀야 하나솔루션도 보고 이렇게 한국항공우주도 보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예요. 지난해 12월 21일 이후로 기준 잡으면 금액 기준으로 3위.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들 물량이라서 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집률로 잡으면 얼마요? 15% 수준의 매집 1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일주월봉으로 보면은 부담될 수도 있어요. 뭘로 봐요? 연봉으로 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 보시는 분들, 또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주세요. 여러분이 힘드신 거지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실한 거지 제가 절실한 게 아닙니다. 이 전화로 전화 주셔서 윤정두랑 통화하고 싶어요. 나 자산 얼마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질문 주시고.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진짜 이런 수익이 나나요? 차트 보시고 문자 사인 보내드린 거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 문의도 해보시고